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는 김대리에게 저자 유세미입니다. 오늘 유세미의 직장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주 유능한 그런 선배를 만나는 그런 행운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오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아주 유감스러운 무능한 그런 직장 상사를 모시고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경우들 같은데요. 실제로 무능한 직장 상사와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세미의 직장 수업 카페에 실제로 이제 문의를 해오신 회원의 어떤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이분은 이제 30대 중견 기업의 과장 1년차로 근무하시는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출산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신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이제 팀장이 새로 바뀐 거예요. 위에 팀장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분은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영업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문외한인 분이 팀장으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너무 무능한 거죠. 팀장이 너무 무능하고 그 다음에 소신도 없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도 뭐 아예 잘 모르고 의욕도 그다지 있는 것 같지 않고 뭐 리더십도 없고 하여튼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팀장이 됐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팀장이랑 어차피 이제 일을 같이 해야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기함할 만한 일이 막 자꾸 생긴대요. 그래서 일단 업무를 잘 모르니까 다른 팀에서도 이제 그 상황을 다 알고서 뭐 회의 시간에 뭐 일을 떠넘기기, 그 다음에 뭐 책임 떠넘기기, 막 이런 일로 이쪽 영업팀 그 과장이 우리한테 그 의뢰하신 이제 고민을 의뢰하신 그 과장이 있는 그 영업팀에 모든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떠넘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이 굉장히 리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이제 막 이분을 이제 편의상 김 과장이라고 부를게요. 그 김 과장을 막 그 팀장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김 과장을 불러서 막 심각한 얼굴로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본인이 컴퓨터에서 문서를 완전 삭제했는데 이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대요. 뭐 그런가 하면 쓸데없는 출장, 그거 안 가도 괜찮은데 막 팀은 막 영업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지방 출장을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막 우기더라는 거예요, 팀장이. 그래서 그건 갈 필요가 없는 팀장님 그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임원한테 팀장이 그 출장을 간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이제 이 김 과장 이분께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김 과장 이분은 출산휴가 갔다 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파트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한번 누락을 했대요. 그 출산휴가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실적을 내서 영업 실적을 내서 이제 파트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팀장이 새로 오신 분이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막 온 팀 자체가 그냥 막 질퍼덕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회사를 옮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저희 그 카페에 일단 그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같이 그 팀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걸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1, 2년 하고 말 거 아닌데 길게 가다 보면 그런 팀장이 언젠가는 걸려요. 한 번 걸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악담하는 거 아닌데요. 두 번, 세 번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라.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요. 너무 괴롭지만 그렇게 말하는 제가 막 미워서 막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김 과장이라는 분은. 그런데 사람이 마음 먹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똑같은 출근을 해서 똑같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지. 내가 이 팀장이랑 같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나의 리더십이 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기회로 삼어야지 라고 억지로라도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마음 먹는 데서부터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팀장이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직의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팀장이랑 어떤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일단 안심시켜야 돼요. 막 그 임원 무서워서 필요 없는 출장도 가겠다고 하는 정도면 굉장히 눈치 보고 자기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팀원들이 자기를 어떤 리스펙트 안 한다는 거 다 뻔히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고참 부하 직원이 일단 그분을 안심시켜야 돼요. 일단 칭찬하고 그 팀장이 막 좋은 점을 애써서 찾아서 막 칭찬해야 돼요. 막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제가 아래 이제 직원들 다 으쌰으쌰 이렇게 딱 용기를 북돋아서 우리 이번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팀장을 안심을 시키고 내가 팀장을 저희 윗사람으로 공경합니다.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거를 은연중에 계속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열리고 실제로 이제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 하면 일단 내가 팀장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주도해 나가야 돼요. 어차피 영업에 대해선 모든 히스토리나 다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그냥 팀장 팔짱 끼고서 막 못마땅한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있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뭐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팀장을 조정? 이거 나쁜 표현이 아닌 의미에서 조정해야 되나 하면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팀장님, 뭐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그 리스크가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팀장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컨펌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고 팀장이 막 아무거나 막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막 떨어뜨려주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황당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 팀장이 너무나 소신 없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오더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단 아무도 없는 상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랑 1대1인 상태. 회의 시간에 다른 팀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실제로 팀장이 어떤 그 내용에 반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회의 시간에 얼굴 막 이렇게 막 꾸겨가지고 있거나 막 얼굴에 반항 이렇게 막 딱 써가지고 있거나 그럼 나와서 뭐 그런 다른 팀원들 데리고 막 팀장을 뒷담화하거나 이러는 거는 정말 팀 콩가루 만드는데 뭐 1등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 무능한 거를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의 고참 그 부하 직원을 더 욕하고 그 사람은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회사에서는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부하 직원들이랑 절대로 팀장 뒷담화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질문 형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정중하게 팀장에게 제안하는 식의 어떤 그 업무 그걸 이제 지혜롭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덧붙일 건 뭔가 하면요. 그 만약에 팀장께서 너무 컴퓨터 잘 모르고 막 엉뚱한 얘기 하시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팀장 서포트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아래 직원한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라서 이제 뭐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뭐 조금 팀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팀장의 사소한 스트레스로부터 나는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내한테는 그 컴퓨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적당한 직원한테는 뭐 예전에 그 영업
그런 히스토리 같은 거 팀장이 찾으실 때 그런 거에 대응하는 거를 아예 담당을 딱딱 정해주고 팀장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이거는 팀장님 서포트로 이런 부분은 뭐 김주임이, 이런 부분은 뭐 저쪽 사원이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게 팀장한테 어떤 그 네거티브한 어떤 마음이 덜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지금 혹시나 유감스럽게도 무능한 팀장이 내 위로 이렇게 탁 오셨다고 하면 그 팀장과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그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그 4가지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상사를 만나시는 것도 사실 복인데요. 나쁜 상사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지금 있는 상사가 무능하든 유능하든 같이 마음을 맞춰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직장인들 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